일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은 1979년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뉴욕타임즈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아서 의원직을 제명해서 그걸로 이제 후폭풍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다. 이거는 이재명 정권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 김영삼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이번에 추의원 같은 경우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같은 수정에다 놓고 비교하는 게 맞아?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당연하죠. 장동혁 대표가 그냥 뭐 현상이 비슷하다 누군가 화를 내고 있다고 해서 네. 그때 이 사람도 화냈고 이 사람도 화냈는데 이 현상만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상이 뭐냐. 당시 YS 김영삼 총재는 네.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망했다. 독재, 군부 독재가 오고 있다. 이걸 이제 고발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은 어떤 제정신이 아닌 독재자가 갖가지 불법 개헌을 했는데 이걸 도우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전혀 상반된 대상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합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가 국어를 너무 못했다. 논리가 안 맞아요. 왜 이 사례를 가져왔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지고 왔다고 봐요. 저는 분노를 느껴요. 왜요? 저는 96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의 네. 공채 1호 출신이거든요. 아하, 네.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그 정말 민주화의 거목, 그분이 집권 여당의 총재가 아니었으면은 저는 그 당에 시험을 볼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 정말 민주화 운동에 막 정말 온몸을 던졌고 생명이 위협받았고 그래서 독재 세력과 손을 잡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이용을 해서 민주화를 달성했고 하나의 척결, 뭐 여러 가지 민주화 조치들 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하고 지금 추경호랑 지금 비교를 한단 말이야. 우리 총재님하고. 아, 이 총재님을 모욕하는 거다. 와, 나 진짜 우리 동기들과 함께 동기들은 근데 아직 당에 몇 명 있어가지고 동기들과 함께 이 장동혁 몰아내는데 피켓 시위라도 하고 싶습니다, 진짜. 네. 비교할 걸 비교해라, 장동혁. 그러게요. 왜 하필이면 이 사례를 들고 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뭐 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김건희 씨나 문제가 윤석열 똑같고 최소한 뭔가 반박 논리를 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까지는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상한 소리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네. 진짜 화가 나네. 이상했습니다, 정말.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뭐가 있냐면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등 그 패스트트랙 관련 정치인들이 이제 국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았잖아요. 이거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1심에서 나온 형량이 벌금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나경원 의원은 바로 자기는 항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소를 하더라도 이거보다 높은 형량은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서. 예. 자, 검찰은 왜 항소 포기를 했을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자제한 거죠. 자제했다?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도와주려고 한 것 같아요. 아. 민주당을 배려한 조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요것도 항소 포기했으니까 우리가 요것도 할게 이렇게 네. 균형 정치적인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일단 항소 포기에 대해서 막 몰아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언제부터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지난 몇 년간의 뭐 정치적인 혼란과 분란이 있었다라는 점을 참작을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항소를 포기했다. 이런 회계망측한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걸 포기하는지 저는 정성호 우리 최고의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네. 수사 지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사 지휘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지금? 끝난 것 같은데요? 항소 시간이 남았죠. 10시 뭐 이런 서류 제출하는 시간까지? 신중하게 생각해라라고 다시 한번 수사 지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항소해야 돼요? 검찰이 이게 뭡니까? 이거 보면은 검찰은 진짜 없어져야 될 집단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집단이다. 네. 정치적인 고려를 하려면 검찰이라는 사정기관 필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행위였다. 어떻게 보세요? 노만석 대행이 항소 포기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경영자 입장에서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정말 부적절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검찰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두루두루 살피고 있어요. 네. 아, 이거 대장동 가서 포기했는데 당시 야권의 반발이 컸지. 그러면 이번에는 공평하게 야권 걸 내가 항소를 포기하지. 그러니까요. 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지 정말. 검찰이 왜 그렇게 합니까? 네. 저는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선거가 임박했는데 갑자기 어떤 안 하던 수사를 개시한다. 저는 이런 것들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갑자기 확 들어간다. 근데 이건 항소, 이미 진행된 사건에 대한 항소잖아요. 네. 그거를 검찰이 이쪽도 포기했으니까 저쪽도 포기해 줄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네. 저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검찰은 검찰로서의 사명은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네. 문화가 정말 저는 버려버렸다. 네. 물론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고, 근데 그 뒤에도 사실은 검찰이 권력이 어떤 할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준 사법기관으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끝난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저기 동네랑 똑같아요. 아니, 근데 민주당 반응이 웃겨. 이것들이 항소를 포기하다니 지금 이런 반응이거든요. 아, 민주당이 항소 포기 정치 검찰의 자백이다. 후한무치다. 네. 대장동 일단 항소 포기했을 때는 항소 자제. 아, 역시 검찰이 이재명 정권의 검찰은 다르구만. 네. 그래놓고 지금은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해. 웃기잖아요, 이중자 때. 이게 좀 모양새가 이상하긴 해요. 보니까. 그럼요. 네. 좀 제가 예전에 이제 법조에 진짜. 있는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실 무분별한 항소 또는 무분별한 기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사실 검찰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기소하고 또 만약 어느 정도 형량이 나왔을 때 구형량보다 작고 자기가 거기에 그 만족하지 못하면 네. 항소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공무원인 검찰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전혀 없지만 기소를 하거나 또는 항소했을 때 피고인은 어떤 변호인도 계속 해야 되고 네.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인사에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어려운 사건을 그럼 또 안 맞겠죠. 기소했는데 무죄 났다? 무죄 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인사에 다 반영하면 안 맡으려고 하는 게 커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수사심의처럼 일종의 권력과 좀 떨어져 있는 기관에서 이런 것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왜 그 미국은 그 배심원 제도가 있지만 우리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소나 항소를 판단할 만한 그런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민적 관점에서 그냥 네. 우리가 배심원들이 보는 거죠. 이거 맞는지. 저는 검찰은 웃기고 네. 민주당은 코미디를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개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 의원들. 다 개판이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웃기잖아. 솔직히 안 웃겨요? 민주당의 반응 너무 웃기고. 네. 나경원은 또 뭐야. 자기는 항소를 해. 네. 아니, 이거는 정치적인 기소고 똑같아. 대장동 무슨 뭐 이런 기소처럼 정치적인 기소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소. 네. 자기는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그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이 법안 밀어붙이는 거를 막은 것뿐인데 정치적인 행위를 했는데 왜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왜 기소를 했냐. 잘못된 기소다라고 그러잖아. 네. 본인 법조인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선진화법을 위반한 거는 맞잖아. 법 위반은 맞죠. 그런데 기소가 잘못됐대. 그러면서 무죄를 다투겠대. 무죄가 아니라서 아쉽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것도.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우리가 봐왔던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의의 표시로 우선 뭐 어깨동 스크럼을 짜고 막고 있고 뭐 누워있고 우리가 사진을 봤지만 2019년에 그 패스트트랙을 막으려고 네. 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누워있어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걸어가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기존의 정치적 행위와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 등이 했던 게 차원이 다른 거는 최이배 의원을 감금했어요. 네. 국회 선진화법에 명확히 나왔습니다. 감금 등의 행위. 표결을 막은 거잖아요. 네. 그냥 앞에서 피켓 들고 항의하는 거랑은 막고 있어도 사실 이쪽에 가면 길이 다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건 상징적으로 이제. 그렇죠. 이건 항의하는 상징적인 거고. 이게 정치적인 행위인 거죠. 네. 근데 최이배 의원을 막아서 아예 소파로 문을 못 가게 하고 최이배 의원이 화장실이 급한데요 사정하고 문 열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네. 그런데 400만 원 나왔을 때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백하게 우리가 한 거에 대한 명분을 명백하게 법원이 인정한 것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또 하겠다는 거예요. 또 감금하고. 네. 그럼 이건 당연히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은 의원직 뭐 상실령을 진짜 내려야죠. 국물국회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요. 네.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게 아니에요. 네. 당시 이제 그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뭘 했냐면 네. 최이배 의원을 기쁘게 해주려고
마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9위로만 맛보셨을 겨울 제철 삼치회를 준비했습니다. 오직 낚시로만 당일에 잡아 당일에 손질한 초신선 상품만 보내드리고 있으니 안심하고 맛봐보시기 바랍니다. 3, 4인이 드실 수 있는 삼치회 600g이 39,900원, 7, 8인이 드실 수 있는 1.3kg은 74,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주 정한밤도 껍질을 모두 제거한 깐밤부터 취향에 따라 고르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밤 농가를 위해 그리고 알밤 껍질 까기로 소일거리를 하시는 공주 지역 노인분들을 위해 공동포차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공지도 있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 라이브 방송에 초대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동포차 유튜브 더보기란을 참고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공개 방송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요. 네. 최입의 의원을 감금한 게 아니에요. 네. 당시 이제 그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뭘 했냐면 네. 최입의 의원을 기쁘게 해주려고 마술쇼를 했대. 민경욱 심심할까봐? 민경욱 맞아, 의원이 민경욱 했었어. 이렇게 가방에다가 마술 도구를 가져가가지고 맞아요. 자, 최입의 의원님 보세요. 자, 휴대폰 여기 있지? 자, 하나, 둘, 셋! 없어졌다! 막 이런 걸 했대. 근데 그게 지겨워가지고 살려주세요. 너무 재미없어요.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 감금한 건 아니고 부작용이었구나. 쇼를 한 거다. 쇼에 대한 그렇게 좀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제 여성기 의원인가요? 뭐 있습니다. 영상에 다 소파 옮겨가지고 문 잠그고.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는 마술을 보여주고 싶은데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마술 보라고 그러는 강제로 거예요. 마술을 나 보여줘야 마술 싫어. 나 갈 거야. 안돼 마술 봐. 마술 봐야 돼.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소파로 맞고 이제 그렇죠. 거기 앉아서 보라고. 앉아서 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보니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가지고 1심 벌금이 한 2억 원 정도 나왔는데 뭐 일부 의원이 당 결속을 위해서 이거를 같이 모아가지고 모금으로 내자 그랬더니 거의 호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왔는데 당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 하필이면 그날이 12월 3일, 개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이때 사과를 할지에 대한 여부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안 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안 하면 우리라도 나서가지고 사과를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지금 내고 있더라고요. 사과할까요? 대부분. 저는 텍스트적인 사과는 할 거라고 봐요. 텍스트적인 사과. 그러니까 영혼 없는 사과. 그냥 딱 처음에서 12월 3일 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 다시 한번 지난 1년 전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불법이라는 표현도 안 쓸 것 같아요.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혼란에 끼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드립니다. 그거 딱 한 20초 정도 얘기하고 네. 나머지 19분 30초 정도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물러나야 되고 독재 우리 체제 전쟁이 필요하고 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진정한 사과를 인정받기는 좀 쉽지 않아 쉽지 보이는 않죠. 상황이긴 하겠네요. 사과하든지 말든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저런 태도가 이미 너희들 사과할까 말까? 우리가 왜 사과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김재원 최고가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사과하면 역효과 난다고 지지층 흩어진다고 이거 사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하면 그 지도의 분위기는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사과하는 거 아니면 형식적인 사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과의 여부가 전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기사는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사과를 기사.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그렇죠. 하는 대로. 네. 자, 영혼 그리고 없는 사과라고 나올 것 같아요. 영혼 없는 사과다. 알겠습니다. 영혼 없는 사과조차 안 할 수도 있다. 그럴 이런 수도 있죠. 전망도 나오고 있는 사과. 제목이 딱 보입니다. 일면 제목이 그냥 일면은 아니죠. 그냥 네. 뭐 사면이나 이런 쪽에 장동현 대표 또 전쟁 뭐 이거 했다. 전쟁 강조. 전쟁만 외쳐. 뭐 이렇게. 이제는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과 이렇게 뭐 뒤에 백 들어. 이제는 전쟁이다. 계속 전쟁을 외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라는 말도 이제는 새삼스럽지 진짜 않아요. 전쟁이다. 이제. 알겠습니다.